내년부터는 확실히 실적의 날개를 달게 될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가장 큰 카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호영, 이익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찍을 만큼 뜨거웠는데 상승 피로감 때문일까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받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강한 상승 탄력, 그러니까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 장세, 최소한 박스권 장세 나오면서 활발한 매매는 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더위를 먹은 것처럼 무기력한 행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데 다음 주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보면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등급 강등 하루 전날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2조 2,952억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조 원 이상 매도가 이어졌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매도한다는 것은 주식 하락에 배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선다면 주식 같이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매도가 이어진다면 외국인발 시장 흔들림에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고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엔 급등장이나 급락장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개인 투자자든 어느 방향이든 급등 급락에서는 매매하기가 좋은 환경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박스권이나 견조한 하락이더라도 좀 평이한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매매하시기에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요. 지금 구조에서는 활발한 매매 대응이 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연준의 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9월 연준까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것 없이 좀 매매는 가능하시겠지만 지수의 위치가 높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악재,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로 인해서도 또 시장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하락에 대비하면서 비중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계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김호영 대표는 AI 그리고 이익은 대표는 반도체를 준비했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그 업종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광풍이니까요. 테마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고 하지만 계속 보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 제가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 AI가 성장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속에서 한 가지 섹터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유망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가 아닌가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섹터의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올해 초 주식시장을 강타한 AI 열풍 다시 시작된다라는 의미인가요? 올해 초 열풍은 이제 해외에서부터 불러온 바람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바람, 네이버에서 드디어 시작을 했죠. 일단 1분기 강한 상승으로 1분기 때는 시장 주도 섹터를 역할을 했었고요. 이후 2분기 석 달 동안 굉장히 긴 시간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시작 7월 중순부터 서서히 수급이 잡혀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대장주 솔트룩스는 1분기 고점을 거의 한 2거래일 만에 가볍게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테마성이 아직은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분기의 단순 테마 성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 테마들 중에서 진정한 수혜주들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는 오픈 AI의 챗 GPT가 강한 촉매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초거대 AI 모델을 이달 24일 날 공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바람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면 기술주와 성장주들로 수급이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하는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려서 수급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익은 대표님, 2차 전지 독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결국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반도체 특히 수급 쪽으로 보면 2차 전지 대항마로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이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뭐 20% 급락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17% 급락을 할 때 SK 하이닉스가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차 전지 매도 후에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 2차 전지 대항마로서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지난 28일 통계청에서 6월 산업 활동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뭐 반도체 출하가 전달 대비 41.1%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고 또한 12.3%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 감소는 사실 다음은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수급, 업황 모두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한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먼저 김호영 대표님이 엄선한 AI 관련주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1분기에는 테마성 그리고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직은 테마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테마주의 특성상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을 보자면 먼저 솔트룩스입니다.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인 루시아를 활용한 사업 확대 그리고 자회사 플루닛의 AI 신사업이 본격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이 적자 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도 사실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는 R&D로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고 기술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필기 및 영상, 음성 지원,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AI 기업 중에 상당히 오래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중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급등으로 이런 유중에 대한 가격적인 충격은 충분히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을 투자한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AI 바이오주, 최근에 AI 관련 섹터에선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AI 바이오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셀바스 AI도 단기적인 시세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두 종목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브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인데 이 오브젠은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6.9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클로버 X 기대감과 함께 하반기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행보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익은 대표님이 준비한 반도체 기대주도 좀 들어볼까요? 네, 에로티베컴, 유니셈, 유진테크인데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게 되면 상반기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이때 전공정 장비는 뭐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지만 7월 들어오면서 AI 혁명이 일어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HBM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7월 달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하반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상승한다는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중에 에로티베콤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어렵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10% 증가하면서 사실 실적 대비 저평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평가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니셈과 유진테크를 보게 되면 7월 17일입니다. HBM 수혜를 기대감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상승을 할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어떤 이슈의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는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차후 대장주로서 강한 상승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유니셈이나 유진테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따라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LOT-베컴, 유니셈, 유진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기울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의견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